자, 1단락 주제 세팅 단락인데 이 질문을 처리하면서 제가 정말 이거 이제는 강조하고 싶은, 항상 강조했고 지금도 앞으로 더 강조할 부분은, 얘들아, 결과적으로 저는 배경식에 상을 준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자꾸 이제 뭐 배경식 어디를 해야 되냐인데, 여러분 시험 범위 하면 돼. 그게 고1까지의 전 과목이고, 두 번째 기존의 평가원 기출도 EBS고 교육청인데 사실 엄청 넓어요. 근데 바꿔 물어볼게. 그럼 공부 안 했냐는 거야. 고1 때까지 전 과목 안 했니? 평가원 모의고사 안 풉니까? 풀죠. EBS 안 푸는 교육청도 3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다 공부한 것들이거든. 그럼 이 공부한 것들을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 그냥 풀고 넘겼어.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소재적으로 학습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이 지문들이 어떤 소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어떤 지문들과 엮여 있는지 보시면 효율성이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 방향 그러면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자,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계엄, 그럼 봐라. 이게 우리나라의 성공한 계엄령, 누구 입장에서 실패한 계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980년대에 있었던 계엄이 있었어. 2024년에 계엄령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 중에 이거야. 기술 발달이야. 우리가 지금 SNS 당연히 폐해도 많죠. 그리고 사실 저거는 그 온라인 보약이라고 이제 표현. 온라인 보약이야 이게. 그래서 도파민을 막 해서 중독시키는 쇼폰 컨텐츠들이 당연히 문제가 많죠. 남들과 비교하면 생기는 문제. 그런데 봐라. 이때는 뭐가 문제였어? 그 시절 어떤 특정 지역을 공수부대들이 가둬버리고 뭔가를 해도 아무도 카메라 하나 갖고 들어가기 힘든 시대인데, 지금 어떻게 돼? 국회 쳐들어갔더니 야, 시민들이 한 10,000명, 그중에 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한 10,000명 있는데 죄다 카메라가 10,000개야. 그럼 그거 카메라 다 쳐다보고 있는데 니네 명령을 받았다고 진압할 수 있어요? 큰일 난다니까. 그리고 이미 최상병 사건으로 이미 학습이 된 거야. 이거 내가 명령을 따를 거냐 국가법을 따를 거냐, 당연히 그 위가 헌법이죠. 법 체계대로 살지 않았다가는 사단 난다. 첫 번째는 기술의 발달로요. 1인 미디어. 옛날에는 뭐야? 주요 방송국 장악하면 언론 통제, 무슨 일이 있는지 10년, 20년, 30년 뒤에 알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라이브 키면 우리 방구석에서 우리 걔가 자는지 밥 먹는지도 나오는데, 하물며 국가적인 그런 난리가 났을 때 안 보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야. 이게 내 정치 성향이 좌파일 수도 있고 우파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든지 우리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럼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요. 법을 위반한다? 그 누구도 예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니 감히 임금한테 뭐라고 할 수 있고 감히 대통령한테 이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 걸 넘어서 난리가 나잖아. 그럼 이건 바꿔 얘기하잖아. 시민의식의 성장.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큰 뭔가를 받고, 세 번째는 이거다 얘들아. 이제 지금 제가 뭐 현대청구라든지 이렇게 자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자소서를 봐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던 게, 정확하게 8년 전, 10년 전 대입 자소서 문항이 고입 자소서 문항. 무슨 얘기냐? 불과 10년 만에 중3한테, 고3한테 요구했던 걸 지금 중3한테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존의 시행착오는요, 여러분이 12년 해야 되는 걸 이제는 6년에서 9년으로 줄여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적으로도 우리 인류가 엄청나는 거야. 자, 이제 이 배경을 얘기하는 이유도 왜 그런?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되게 벅차고 힘든 건 맞지만, 이게 지식을 처리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바뀌. 옛날 어른들은 100배의 노력을 했던 걸 여러분은 10배의 노력만으로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시는 그렇게 바뀌어갈 거고,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들한테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GPT를 잘하면 진짜 놀면서 돈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류가 돈에서 자유로운 시대가 왔는데, 문제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 점차적으로 안 떠들게 돼. 나도 지금 그래서 안 떠. 두 번째 힌트는 뭐냐? 챗 GPT랑 돈이라는 거를 엮어서 요즘 시대를 생각해보면, 뭐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어서 내가 딱 이 정도 봐.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편.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요, 주장이에요. 어떤 주장이야? 척사야. 여기서 처리할 정보 있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녹색이에요. 자, 크게 두 가지 측면의 녹색인데, 이거는 뭐니? 19, 6월 최한기의 서양 의학의 수업. 19 수능 납니까? 동서양의 근대로 이행 과정에서 서양에서는 그게 성공했어. 경험주의로 넘어갔어. 동양에서는 실패했어. 쇄국주의로 갔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제가 향후 5년 안에 무조건 출제될 거라 그랬고, 역시나 작년, 재작년 킬러 이슈 때문에 잠깐 미뤄졌던 지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원 기출로 이 지문들 엮어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우리 국사 배우시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기는 정말 역사적인 시기야, 얘들아.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지금 대구에서는 이게 금기어가 된 것 같다. 대구에서 윤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서울 가면 지금 난리예요, 진짜. 그리고 저는 그날 서울에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냐, 진짜로 여러분 전차 돌아다녔고요.
장갑차 돌아다녔고요. 탱크가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일단 장갑차는 본 것 같고 헬기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고 실제로 군인이 진주를 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럼 봐봐.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야 사실. 그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있으세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굳이 그 응원봉 꺼지지 않는 촛불을 들고 가시란 말은 안 할게. 근데 구경은 하셔야 돼. 왜냐면 그건 정말 엄청난 경험이야. 자, 나는 좌파든 우파든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드려요. 대신에 그런 역사적 사건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건 당연히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 돌아와서 그럼 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세국정책 시기에 뭐가 있었는지 위정척사라는 말 다 들어보셨잖아. 위정척사가 뭡니까? 위정. 정은 뭐 정치는 또는 뭐 정통성은 그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위하는 거죠. 사악한 걸 멀리한다. 여기 사악한 거 뭐겠어? 서양이었겠죠. 그런데 봐봐. 어쨌든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했잖아. 강화도 조약 몇 년이지? 얘기해봐. 여기도 좋다. 876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네? 1876년? 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그럼 봐.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계약이 이상의 변혁의 시기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첫 번째 챗GPT고요. 정말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잘 보셔야 돼. 세 번째는 돈이고 경제. 자본주의 시대니까 그 두 가지. 그리고 왜 트럼프를 봐야 되는 거냐. 지금 전 세계의 지배자는 미국이야. 그리고 그 미국을 지배하는 건 달러 발행 원화를 가지고 있는 연준이야. 그 연준을 지배하는 누군가가 있어. 그럼 봐봐. 경제적으로는 연준을 지배하고 있는 누군가고 정치적으로는 트럼프예요. 이 왕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셔야 돼서.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야. 괴물 성무와 화민 성속의 악글자를 딴 개화. 뭔 소린지를 모르겠을 때 나는 개화라는 단어는 알아. 개항 이전의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피통치에 대한 조합. 난 여기서 현관펜 칠 거야. 왜? 내가 알고 있는 개화는 뭐니? 개화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뭐라고? 교화요. 후의 지식확장 주어 잡아.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확장. 누구의 지식확장일까? 일단 통치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통치라는 말이.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통치고 두 번째는 그 통치자를 보자 하는 지식인 계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어 첫 번째 통치자, 주어 두 번째 얘기야. 서양 또는 서구 외래 사상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뭐야? 통치자와 피통치자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죠. 예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어떤 시대야? 민주주의 시대예요. 왜 난리가 난 거냐? 저들의 본성이 드러난 거지.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 국민한테 있어. 위임받았을 뿐이야. 위임받은 주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내려놔야 되는데 왜 그걸 특정 인물, 특정 정당, 특정 세력한테 위임할 수가 있냐는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의 사유한거고 전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권력의 사유가 가능해진 거고 실제 그 구조가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돼요. 많이 바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어떤 특정 세력이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어디라고? 대구야. 그 특정 세력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권력이 통하고 있었을 건데 이날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더 이상 조선이 아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구나. 일본이 아닌 미군이 지배하는구나. 소련이 지배하는구나. 아 우리만의 정부가 들어섰구나. 아 군인이 지배하는구나. 아 이제는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구나를 보여준 아주 결정적 사건이었던 거. 그 대통령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맡겼죠. 벌써 이 어떤 극적 변화를 보셔야 되고 여러분 윗세대들은 자기도 모르게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웠어. 여러분 스스로 진정한 주인이 되는 아주 극단적인 계기가 온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이게 약간 혁명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시절에 그런 괴한은 어떤 의미였던 거냐. 통치자와 피통치자 입장에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입장에서는 지식확장이고 피통치자 입장은 교화야. 지금 이 시대는 통치자, 피통치자가 어떻게 되니? 동일하죠. 너 보셔야 돼. 자,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다. 배경을 세팅한 거라고 정보 분류를 하셔야 돼. 코를 촬영할 때 여러분 검정색 글씨 다 보고 있으면 이미 터진 거예요. 검정색 글씨 이면에 숨어있는 맥락들을 보셔야 돼. 자, 서양 문명을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혔다. 이 배경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화라는 개념은 뭐가 됐다는 거야? 서양 문명 수용이야. 자, 여기서 유의할 건 이겁니다. 정보 분류가 있죠. 뭐와 뭐니? 개항 이후와 이전이죠. 개항 이전에는 즉 개항 이전에는 뭐였던 거야? 통치자 피통치자를 나눠서 봤다면 개항 이후에는 뭐야? 문물 수용이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 개화는 과거에 뭐였어? 지식확장과 교화라는 베이스는 유교에 깔려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뭘 거대야?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의 개화, 즉 중세를 지배했던 종교인 유교에서 근대를 지배한 종교인 개화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서양 문명의 수용이야. 사실은 근대의 역사는요 서양의 역사죠. 서양 문물을 수용했냐 수용하지 못했느냐로 나눴으니까. 계속해서 볼게. 이모곤란 이후 고종은 자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의 정서의 교정을 위해 왜 그래야지 개화가 될 거 아니야. 즉 방서양의 정서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개화를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한성승부를 발간하면서 역사적인 이름이죠. 한성승부가 최초의 아마서 신문 아니야? 인간신문이 독립신문 아니야? 최초의 그 뭐랄까 주도에서 발행한 게 한성승부였고 개화 개념 뭐였어? 즉 첫 번째 뭐 하자고?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인식을 발달시키자. 근대적인 인식을 갖다. 두 번째 진보를 하자. 지금하고 똑같다니까 얘들아. 이 시기에는 우리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였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는 지식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된 거야. 이때는 뭐였던 거야? 유교적 종교를 근대적 사상이 대체하는 시대였던 거죠. 당연히 뭐야? 인지 발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풍속의 진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미 옛날 풍습으로 10년, 20년, 30년 살아온 사람 절대 못 바꿔요. 두 번째 이것도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생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즉 뭔가 생활이 빡빡한 생활비의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요 바꿀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바꿔요. 굉장히 수용 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본주의라서 돈해야 되는 거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이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수준에서의 타협은 있어야 돼. 선택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그렇게 또 큰 돈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선택에 할 수 있어야 내가 더 이상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더 이상 육체 노동이 아니라 지식 노동을 하면 동시에 매너를 비롯해서 인간됨을 비롯한 풍속도 진보될 수 있겠죠. 과정은 단순히 1번 인재 발달과 풍속이 진보에서 끝나냐? 잘 들어야 돼. 1980년대보다 훨씬 인재 발달과 풍속이 진보 있었으니까 지금같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과거로 쳤으면 전쟁이야. 에서는 왕의 근위대가 탄압을 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시민들이 막아냈잖아. 그런데 총도 들지 않은, 그러니까 총은 들었지만 이제 사실상 무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넘어간 상태가 된 거거든. 자, 결과적으로 뭐야? 이 개념은 3번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 대한민국 만세, 만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권이고 우리는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노비로 살고 있다는 거지. 가끔씩 개 돼지라고 불렀던 거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지금 개 돼지라고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왜? 우리는 독립주권을 인식하고 있는 개체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편을 만들어들어서 국가. 자, 그럼 봐봐. 인민 입장이 있었고 통치자 입장이 있었는데 인민 입장에서는 독립국가의 주권이 중요하구나. 두 번째 통치자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 문명의 장점. 자, 장점을 받아들여서 국가를 진보하겠다. 그게 네 가지의 개화의 개념이 개항 이후 잡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 내용 어려운 거 없어요. 개항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거야. 개항 이전에 당연히 뭐겠습니까? 위정척살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개화, 즉 지식 확장과 교화를 했다면 이제는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1번 인지발달 풍속의 진보, 인민은 독립주권의 의식, 통치자는 문명 장점 바탕으로 국가 진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네. 3다. 인사가 자 예시를 들어주면 좀 더 편해. 그러니까 뭐 내가 딱히 뭐 계엄령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실제 진행 중이잖아요. 나는 매일매일이 도파민이 터져. 이제는 더 이상 유튜브 쇼츠 안 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출국 금지를 당하냐고. 그게 어제야. 오늘 뭔 일이 일어난지 또 모르겠어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재밌는 일이 미안해요. 재밌다고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나는 너무나 웃겨 지금. 나중에 시간 될 때 저도 코스프레 한번 하고 가서 피켓을 한번 들까. 거의 어떤 느낌이야? 거의 축제 분위기야. 그리고 응원봉 봤지? 별 응원봉이 다 나와서 그 중에 이제 에픽하의 응원봉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있는 응원봉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지금 품절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들고 있는 응원봉 들고 막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파트 부르고 있어요. 거기서 저도 내가 성문화된 규정이 있다는 대민정제 법적 자 내가 얘기했 이 부분이 나 진짜 예언가 있나 봐. 진짜 예언가 있나 봐. 지금 봐봐. 성문법이잖아 지금. 법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문서화된 법은 누구도 따라야 돼. 국왕, 대통령, 영부인 다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서화된 법 규정에 따라서 법적 절차가 돼야지 지멋대로 계엄령 못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실행의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실행했고 국민이야. 대통령 아니라. 이렇게 꼭 왕에다 세모칠게요. 개화 실행의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심정변했대. 자, 흐름을 잡아보자. 대화당의 한 인사가 내가 생각하는 개화의 개념은 이 1, 2, 3, 4번이 아니라 일단 법치주의로 가자는 거죠. 왕의 명령에 의한 법이 아니라 왕조차 따라야 되는, 대통령조차 따라야 되는, 김정은조차 따라야 되는 성문화된 법에 의해서 근대적 법치
뭐야? 성문화된 법으로서 근대적 법치를 확립하자. 자, 그걸 누가 할 수 있어? 일단 이 당시에 권력은 왕이 있었으니까 일단 왕이 하셔야 돼. 자, 그럼 봐봐. 선생님 어떤 기준으로 넘버링 붙이셨나요? 자, 첫 번째 왕이지. 그럼 일단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죠. 주체가 누구야? 왕이지. 그럼 왕에서 나머지가 시작되는 거지. 봤다 보니 성문화된 규정에 따라서 뭔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왕이 그걸 하는 거죠.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왕의 역할이 사라져버렸대. 그럼 갑신정변부터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개화를 누가 해야 되냐는 거야. 됐어. 야, 예언만 뭐예요. 때려도 입법권을 못 건드려. 그래서 지금 저 사단이 난 거예요. 갑신정변 개화 개념은 뭐야? 그렇지. 잘 봐요. 방식 변화에 내포한 갑신정변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뿐 아니라 사욕으로 보였다는 거죠. 즉 통치권은 누구야? 왕에 대한 반역으로 보였다는 거고 권력욕 때문에 버렸다고 본다는 거야. 갑신정변의 문제 원인 첫 번째, 두 번째, 개인의 권력욕으로 봤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였던 거? 이때부터 의회 설립의 어떤 흐름이 있었던 거지 사실은. 개화 개념 국가 구성을 조직하고 동원하기에 부정적 의미에서 벗어나야 됐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그랬을 수도 있어. 내가 그 시절에 살았던 건 아니니까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일단 이미지 해소를 해야 돼. 그리고 봐라.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게 좁게 보면 정당이고요. 넓게 보면은 국민 국가야. 국가를 설립하려면 우리 국민이란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란 의식을 가지고 뭉쳐야 되는 거죠. 를 저술하면서 개화 개념에 더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내고자 했고 그래서 매일신보 등에서 국가 구성원을 실행 주체로 자 드디어 실행 주체가 이제 갑신정변에 이어서 4단계로 뭐로 바뀌었니? 근대 국가 주권으로 바뀌었죠. 이미 인구가 1000만이 넘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엔 대인 명칭만 없을 뿐 의회 설립이라는 측면까지 온 거고 소름이 끼치네요. 와, 여기에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 레트로바이러스인가를 일사능약 이후 개화의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 논의로 이어졌다. 왜? 외세가 또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북한 새끼들이 미쳐가지고 떠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중국 깽판 칠 수도 있는 거고 왕이 굴러가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집무석하고 있고 커피 마시고 있고 밥 먹고 있다니까요. 버리고 있고 잼민이들은 아직도 블루스타즈 하고 있어. 이런 데 있어. 진짜 왜 그런 줄 알아? 우리가 피로 써서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가셔야 돼. 이게 감동스러운 순간을 되게 보고 있는 거야. 그걸 못했죠. 조선은. 못 넘어갔잖아. 국민이 없단 말이야. 국민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권이 왕한테 있어.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려?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이 생겨버린 거지. 어떻게 일본이 들어오니? 근대학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으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가 1945년 1894년 이후가 되었을 수 있는 거죠. 대한자강의 주요 인사들은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국을 건설하고자 그럼 봐봐 얘들아. 항상 무슨 역사를 배우니?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야. 현재 사회 문화를 나눠서 봤을 때 쪽으로는 자, 최종 목적은 뭐야? 서양 근대 문명이 목적인데 그 과정에 일단 일본이 있었다는 거지. 봐요. 당연히 일제 치하에 있었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적군한테도 배울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맞아. 얘기를 하는 게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이라는 중고로 삼았기 때문에 그라는 게 문제의 원인이야. 문제 원인은 뭐야? 잘 들어. 근데 주체가 주어잖아. 즉 무슨 얘기야? 문명의 주체가 있겠죠. 맞아. 문명의 주체잖아. 서양 근대 문명의 주인이야. 즉 을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죠.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중심으로 판단한 게 민족 주체성을 놓치는 문제였다는 거죠. 뭐가 있어? 두 가지 있고 민족 주체성도 있고 외부의 변도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고유인 거죠. 여기다 뭐라고 써놔야 돼 그러면? 고유성 아웃이라고 써놔야 돼. 고유성이 있어야 돼. 고유성이 없었죠. 그럼 고유성 해야 돼. 그래서 그의 거기에 출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기억 앞뒤를 봐야 되는데 기본 전략은 뭐냐? 물지원 사회에서 받자. 자, 우리한테 고유성으로 오자. 자, 그럼 봐봐. 고유함도 가져가자는 거죠. 이런 거야. 맞아? 혁신해서 재구성하자. 그래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 첫 번째는 뭐야? 생존과 평리 증진의 과학 연구가 시급하다. 맞죠? 된다니까. 주위에서 생존을 높일 수 있는 의학, 과학을 발전해 나가시켜야죠. 하지만 형님 인격 수양을 위해서는 또 뭐가 돼야 돼? 또 대안이죠. 국민이 더 많아요. 왜? 동양 사상에서 서구 근대 사상의 취약점을 해결하려고요. 그러니까 봐봐. 윤리라든지 어떤 서구 근대 사상의 뿌리는 일단
기독교에서 왔는데 철저하게 그 기독교를 배제하면서 발전한 게 서양 근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얘네가 윤리가 없어요. 법도가 무너져 있어. 개판나 봐. 우리나라처럼 카페 가가지고 핸드폰 자리 맞는 문화? 불가폰을요 여러분. 카페에 놓기는 니네 가방에 넣어놔도 가져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유럽인데 지금. 그 왜 그런 거가 없어서 정신적 측면을 간과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전통 철학의 정립이라는 당시 도하신의 사상적 흐름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야 돼? 과학적 철학적 인식 주체이자 실현적 도덕적 주체로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자적 철학적 인식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행의 주tak은 유교. 동시에 뭐라고? 개인적으로는 실천적 도덕 주체까지 오자. 그래서 과학에다가 정신적인 개인의 수용까지, 개인의 도덕 수용까지 오자.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과도기이고요. 이 중장년층의 청년 개구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 3대 겨 있는 상훈이가 제일 이상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세대 답이 나왔단 말이야. 잘 들어야 돼. 돈이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너 아이덴티티냐는 거야. 그럴 때 서울대를 졸업 직업이 뭐예요? 를 규정하는 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으로 가셔야 돼. 이게 얘들아 이런 거다. 그냥 정말 사단이 나요. 우리 엄마 그런 얘기 하죠. 세상에는 이거야. 개인적 자아를 확립하라는 얘기로 보여. 그러니까 이거다 얘들아. 생존 과학의 의존, 실존 측면 철학의 의존. 이건 근데 다 남들 외부적인 문제잖아.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는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뭐 해야 돼? 수양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닦아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내 스스로를 만들어 가셔야 돼. 제가 여러분, 저도 8살 때부터 공부를 한 거 아니야. 지금 이 나이 때까지 공부하면서 지금처럼 뚜렷 우리나라 공교육 과정에 뭔가 선명도가 높아진 적이 없어요. 자, 필기 잘들 하시고. 중국이 서양과 과학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된 때는 아편전쟁 이후였어요. 왜 아편 때 개박살 났잖아요. 자, 이것도 얘들아 내가 일단 대놓고 얘기하면 그 펜으로 시작하는 그놈의 그 보약에다 뒤지게 팔아먹고 있고 얘네가 이건 그거야. 온라인이요. 뭐 있냐? 틱톡 뭐 이런 애들 뒤지게 뿌리는 거야. 그 도파민 중독시켜요. 근데 왜 재벌가들이며 연예인들이 허짓거리 하고 다니고 있냐면 다 이뤄봤어요. 그러니까 뭐야? 더 사니까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에 이루어진 게 없다. 고난이 많다. 미안해. 나 이걸 꺼내는데 힘들다. 자, 그럼 봐봐. 이런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오른쪽 와서. 반세기의 거신과 함께 의욕적 기술 수용으로 이어지긴 했으나 야, 또 졌어. 씨발. 왜 졌을까? 뭐해? 그래. 기술 플러스 그렇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야? 생존 차원에서 이과적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실존 문과적 차원. 정신적이죠. 물리적 차원 이게 정신개조가 돼야 되는구나. 좋은 얘기. 야, 문과 없어졌다. 반성합니다. 다시 한번. 실제로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중1 내신 봐주다가 껌 불림 뭐라가 살아남았는데 정말 지금 대가리 벗고 반성하고 있어요. 옌프라는 아저씨가 있나?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 두각하고 왜? 실제도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우리 듣고 있는 거지. 이미 겪었잖아요. 수의 침략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경쟁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술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 경쟁이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술. 근데 뭐 해야 돼?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지. 개판났죠. 이미 개엄령 해가지고 끝나. 과학적 사유 능력. 뭐라고? 미라.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과학은 무조건 탐구학습이야. 탐구학습의 기본은 뭐야? 사례 연구를 원리를 끄집어내는 귀납법이고요. 참인명제를 끄집어내는 연역법이야. 사고와 연역적 사고를 같이 가져가셔야 돼. 자, 워딩을 써드리는 나올 거기 때문이야. 안에서 정치 변혁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 얘기하고 싶고 국민의 힘에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는 인과실증 문대학문 전체를 과학이라고 파악하고 과학 습득을 배웠어야죠. 해야 되는데 어머나? 씨발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학습을 했는데 병신들이 야 영화 대박인데?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박살났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전통학문에서 폐단에서까지 나와야 된다. S5까지 간 거죠 지금. 그 서울의 상자들 다 깜빵 갔어요. 물론 깜빵 갔는데 뭐 29만 원밖에 안 남겨놓고 나머지 돈은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야 저거 봐라 씨발 우리도 하면 돼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건 그때고 지금은요 얼마나 추적 기술이 발달이 돼 있는데 심지어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도 다 몰수하고 있어요. 다 몰수하고 있고 범죄자들 은닉자금으로 비트코인 넘겨놓은 거 지금 다 몰수했어. 그래서 그걸 지금 트럼프가 팔지 말고 국가 전략자산으로 가져가라고 얘기한 거야.
힌트 다 끝났다 얘들아. 채집 계속 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우리 천주수는 뭐라고? 자,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 그러니까 민주정치 어떻게 해야 돼? 과학의 근거에서 민주정치를 해야 된다. 솔직히 난 와닿지는 않아. 민주정치 하는 게 과학적 민주주의다. 아니 도대체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았지? 계엄이 일어났지? 의 근거한 문화라고 보고 신문화를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과 부정 비판. 자, 일단 비판을 통해서 신문화로 갔다. 그 신문화는 뭐다? 과학 여기다 써볼게요. 고유성 부정인가? 공상에 그친다. 그러니까 사상 철학이 돼야 된다. 사회 과학을 해야 된다. 사회 과학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설리를 보잖아. 판례를 보잖아. 다 뭐야? 기존에 얼마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를 보는 거예요. 저는 선민사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선민사상 엘리트주의를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 이해를 못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라는 걸 내가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래서 1차 를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다. 예상가는 발레죠. 썰렁 거 아니야. 그거는 과학을 잘못 사용한 거야. 과학 자체의 문제는 아니야라고 재반박 구조했죠. 이 내놓으세요. 자, 사달라 한편 유럽을 시찰했던 미안해. 이제 물론 역작용을 목도한 후 근거죠. 됐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뭐 해야 돼? 과학적인 방법 외의 그렇죠. 그럼 과학적 방법을 쓰되 뭔가 대안도 추가돼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우리 개인의 문제에 있어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에서 대안으로서 중국 정도 가치관으로 넘어가게 됐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겠어요. 전통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해 이런 얘기 하겠죠. 자, 일단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그 이유를 왜 그러냐면 지금 정보가 사실 되게 여러분이 우리가 실전이었다면 구조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 느낌을 좀 그러니까 제가 구조도를 다 그려드리긴 하겠지만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구조도를 중간에 넣는 커리큘럼도 있고 중간을 마지막에 넣는 구조도를 마지막에 넣는 커리큘럼도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구조도를 중간에 넣는 거는 습관 잡는 거야. 그리고 실력 기르는 거야. 또 한편으로 구조도를 마지막에 넣는 거는 뭐냐면 내가 문제 푸는데 필요한 사고 과정을 다시 한번 구조도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수학의 풀이 과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어도 풀이 과정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실력이. 자, 4번에 이제 1번 선지부터 쭉 이제 의도가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의도가 전체적인 주제 흐름을 묻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 근데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내용일치를 하게 되거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용일치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친구는 자기 능력치보다 덜 받아요, 점수를. 이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예외도 있을 거고 일반론이야.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내용일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실력 대비 점수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랄 게 없잖아. 내용일치로 눈으로 확인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 내가 구조처리를 잘하는 애들은 구조처리가 무의식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내용일치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겠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국 구조처리나 주제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내용일치도 그러니까 생으로 내용일치만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들아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 지문 읽을 필요 없이 선지 1번 선지 보고 1번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2번 선지 보고 지문 확인하고 이렇게도 풀려야 돼. 실제로 저는 15년 전에 그렇게 옛날 할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풀었어요. 그 문제부터 읽고 다 추린 다음에 문제부터 읽고 확인하면서 풀었어. 지금도 그렇게 푸는 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보편적인 방법을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에서 다룰 내용이 정해져 있고 지식적으로 두 번째 지문 구조 처리의 방법도 그럼 두 개를 순리대로 따라가는 게 좋게 자기 방식을 세운다. 시행착오도 많이 해야 되고 리스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주제 흐름을 잡는다는 얘들아 봐봐. 일단 가의 주제를 한 단어로 처음 뭐야? 개화 개념이야. 그럼 개화 개념이 변했죠. 개항 전, 개항 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고종이냐 그리고 갑신병배 이후냐 이렇게 개화 개념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번 선지를 하고 자꾸 돌아갈 게 아니라 얘들아 개항 이후에도 위정척사파 있었어 없었어? 즉 배경지식적으로 먼저 처리해 주시면 훨씬 편해요. 그리고 무의식으로 배경식으로 처리한 애들이다 내용일치도 더 쉽고 빠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암산으로 푼 걸 야 풀이과정 써봐. 못 쓰겠는데요? 그냥 내용일치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는 이거 잘 찾는 애들은 배경지식으로 이상한데 라고 해서 찾으러 들어가서 어디 2번 선지마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자. 왜? 즉 무슨 얘기야? 봐. 우리가 과학은 뭘 수용하자? 서구 것을 수용을 하자. 하지만 철학은 뭘 수용하자? 동양 것 그대로 아니라 동양 플러스 재구성을 해서 가자. 동양을 혁신해서 가자.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봐. 결국에는 주제는 뭐야? 이 주제의식이야. 구조는 뭐야? 그게 이후인지 이전인지네. 이거 그렇게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면 좀 있다가 답이 안 나와서 다시 확인. 자 3번 선지.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그렇지. 봐.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게 이게 지금 얘잖아요. 얘가 얘야 지금. 넘어서는 게 뭐야? 이렇게 가는 게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 수용이 아니라 수용 플러스 재창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경제, 사회, 문화라고 분류를 해놨잖아, 얘들아. 잘 봐야 돼. 지금 나의 주제가 뭐였냐? 지금 가에서 나로 내가 지금 엮어놨다 아까, 그죠? 즉 단순히 서양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에서는 우리 동양 고유의 꽃으로서 재구성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런데 여기서는 철학적인 부분에서 동양 것을 그대로 재구성하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뭐야? 과학적 방법으로 철학을 재구성한다. 마지막 단락에서 야 우리 고유도 재검토해야 돼. 이렇게 간 거야. 나 질문은. 그러면 2, 3번에서 가나의 거시적인 주제를 대응시키면서 4번 선지 정답 선지 설계한 건데 얘들아 정치적 변혁으로 과학 정신을 만들 거냐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철학, 과학의 관계를 보자고 지금.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과학을 수용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고요. 전쟁에서 지고 났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 근대화 추진 의욕적인 기술. 그런데 또 졌지. 자, 그럼 애들아 질문이야. 누가 했을까 이거를? 그래서 내가 내용일치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서양과 과학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게 아편전쟁이야. 누가 했냐고 이걸. 이거 옛날 가나 세태형 지문이 뭔가의 주체는 정부일 수도 있고 민간일 수도 있어. 당연히 민간은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여? 이게 뭐였어? 그 동아시아 근대 경제 체제야. 그래서 그때 청나라가 근대 명나라였나? 근대 경제 체제를 막 갖춰서 시장 경제. 그런데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민간에서 뭔가 해결하고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 그래. 정부가 손 놓고 있다가 언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세국정은 언제 푼 거야? 전쟁에서 지고 푼 거기. 그러니까 배경지구로 처리하든 추론으로 처리하든 과학의 수용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은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민간은 계속 수용이었었고 수용하지 않다가 수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봐. 정부냐 민간이냐는 결국 뭐야? 정치. 됐니?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을 수용하게 해주는 건 누가 결정했어? 정치가 결정해 준 거야.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들어와 있어? 정치 변혁이 과학의 수용에 영향을 줬다는 틀린 거야. 과학 정신이 틀린 거죠. 과학 정신이 왜 틀렸어? 야 이제 너희 과학적으로 살아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잖아. 과학 정신의 주체가 뭔지 보셔야 돼. 과학 정신의 주체와 선후 관계를 보셔야 돼. 과학 정신의 주체와 선후 관계를 보셔. 어디 있어? 첫 번째는 예부죠. 첫 번째는 천두수죠. 첫 번째는 장진마이죠. 이 사람들 정부 정책 기반자야 아니면 학자들이야. 이지. 뭐라고 나와 있어? 여기 나와. 프 빨간색으로 처리해볼게. 자 노란색으로 처리해볼게. 배경 이제 프 어떻게 있어? 순환 운동을 주도했대. 민간의 노력이야, 정부의 노력이야. 민치적인 변화야, 민간에서의 자생적인 자발적인 노력이야. 이인들의 노력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뭐야? 인생관의 문제라는 거지. 시적 문제가 아니라. 즉 무슨 얘기야? 그렇죠. 민간 즉 개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에서 과학 정신을 수용할 수가 있다. 이 얘기로 간 거지. 그래서 바꿀 건 뭐야? 과학. 자, 정치적 변혁. 자, 정리하면 이거야. 4번 선지는. 자, 정치는 뭐 했어? 과학을 수용했어. 민간.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뭐 했어? 과학적 정신을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5번 선지고. 한 개인이 과학적 정신을 수용하는 하나를 걸 비판하면서 전통에서 재구성할 건 재구성해가라. 이게 내용일치를 했을 때 나는 이 문제 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 눈치 좋은 애들은 정치라는 단어 없는데? 그래서 이게 가자면 진짜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지문일 수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이 정도는 돼야죠. 사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계엄 사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얘네들이. 거기서 계엄 해제하자마자 사실은 해야하고 망명이 낮아. 덜 떨어진 상태에서 본인 최종 모범답안이야. 이렇게 풀면 전국 수석이 왜 전국 수석을 보니? 왜 손흥민을 보니? 내가 손흥민처럼 죽을 거 보면서 배고 손흥민처럼 못한다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처럼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많은 페이커는 손흥민 이렇게 한다. 이걸 보고 너 나름대로 재구성을 하면 똑같이 해봐라.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너가 페이커보다 더 나은 방법이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다. 그건 뭐야?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할게요 라는 변명하기 위해서 나 힘든 거 싫어요. 나 있는 그대로 살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 숨만 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내가 좀 잔소리가 많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개화. 자, 봐봐. 보면은 개화 개념의 역사적 흐름이죠. 내가 아까 주목하라는 게 뭐였어? 그래. 통치자, 피통치자 나누는 개념이 개화 이전이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잖아. 얘기인 줄 알아? 나 이 질문 처음 봐요. 그런데 배경 지식적으로 출제 흐름이 잡혀 있으니까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정 지식이 고3 수준으로 얕아 지금. 문제인 건데 한편으로 내 직업엔 맞지. 왜냐하면 지식의 깊이가 더 깊어도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수준의 지식의 깊이는 이런 걸 봤을 때 통치자 피통치자 나눴겠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제 2번을 자꾸 판단하러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얘들아 봐봐. 한성순보 누가 만든 거야? 주체가 누구야?
그럼 정부의 명령으로 만들었는데 얘들아 받아들이자고 하겠니?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하겠니? 근데 권력 유지하려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하겠지. 펴놓고 답이 안 나오면 그때 좁히고 들어가라니까. 계엄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즐길게요. 대통령 권한. 오, 야 씨발 그걸 당이 줬니? 국민이 줬지? 즐길게요라고 했으면 살아났을 수도 있어. 개금. 3번 선지 봐. 한성중보의 개야당의 한 인사의 개야 개념은 통치권자의 왕을 실행주체로 상정했다. 자, 슬슬 난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왕을 개야 주체로 봤다가 안 봤다가 했던 것 같거든? 그건 이거야. 뭐를 기점으로? 갑신정변 기점으로. 여기 갑신정변 나왔네 얘들아. 한성승도 누가 주체야? 총쓸 가능성이 높다 낮다. 주체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지금 불법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했을 확률이 판결 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야, 마찬가지야. 주체가 정부야. 그러면 이랬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자, 이번까지 가보시고 시간 더 써서 확인하시고. 개화의 실행주체로서 왕에게 역할을 보여야 하는 갑진정변의 개화의 통치권에 대한 보자면 기준으로 보자면 봐봐. 개화의 주체는 누구야? 왕이야. 즉 여전히 왕의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을 뭐 했어? 반역한 거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지. 왕에게 역할 부여를 하지 않았으니까. 소리를 해야 와리가리가 줄 거 아니니. 시간 실수 다 줄 거 아니니. 호야라의 출제 의도가 난 있다고 보이는.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시되었다. 잘 봐야 되더라.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이르러서야 제기되었다. 치읓이야. 시점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때 사람들이 최초로 계엄인지 알았냐? 3개월 전부터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냐? 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또 니? 저 새끼들 또 싫어 죽겠네 했는데 좀 이 시절에 무슨 계엄을 얘기하냐고 도라이냐고 내가 민주당 엄청 욕했어요. 그런데 어머나 다시 돌아가봐야 되라. 자 5번 선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최초로 제기됐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봐. 국민주권 개념이 언제부터 있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국사 배움 언제부터 있었다고 배우니? 얘 그 결정적 사건 중 60년대에 뭐 있었어? 1862년 임술농민 봉기가 있었네요. 국사 안 합니까 혹시? 국사 시간에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국민죽 사상이 그래서 싹 트고 있었다. 한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겠다. 그랬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대한매일신보에 이르러서야 국가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왔을. 그때 최초로 개화 개념인지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 선지로 갔을 것 같아요. 실제 근현대사인 배경 지식과 쳐낸 다음에 5번 선지에서 대한매일신보로 왔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됐으면 1번부터 왔다 갔다 했겠지. 그걸 줄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 봐. 어딨어? 세모 치셨어요.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해서 국민 주권을 향해 가겠다는데 자 그럼 봐봐. 그 전에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있네. 동원하기 위해. 이미 국가 구성원을 뭐로 봤다는 거야? 국민국가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대한매일신보 이전에도 사상 자체는 존재했던 거지. 생각 자체. 그러니까 개화 개념에서 국가 구성을 조직하고 동원하려고 했겠죠. 5번이죠. 이를 갑심정적으로 확인이 되죠. 으로 잡냐 이런 식으로 배경식이나 지문의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 용의자를 좁히고 와서 이 범인이구나라고 5번 확인 정답 끝이었다는 거야. 이르러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갑심정변 끝나 이미 갑심정변 문제 좀 더 피력하지 못했네. 개인 사욕으로 개인의 권력력으로 보였을 수가 있겠네. 아니야. 국민주권 개념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어. 주권 개념 개화 개념은 이미 명변 이후에부터 적으로 정보를 들여다봐야 되는지 역사적 흐름을 봐야 된다. 대한매일신보 이전이냐 이후냐 개항 이전이냐 이후냐 갑심정변 이후냐 하나하나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아. 혹시 제2 중에 최종급 민주권 개념이야. 어떻게 튀어나왔을까? 내 배경식으로는 1860년 임술농민 갑심정변 이후로 봤어. 그래서 정답 5번. 그때로 고등학교 이상의 지식이 아니잖아. 그건 뭐냐면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이라는 거야. 하지만 직업적으로는 좋지. 내 인생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니네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푸시라는 거야. 1번 모두 동의. 얘네들 둘이 한번 치고받았잖아. 천주 서양 보니까 이 새끼들 문제 많네. 우리 동양 전통의 것에도 한번 찾아보자라고 특히 개인의 인생관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했던 거고 공통적은 뭐야? 과학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참 문제 있죠. 그래도 과학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 그랬잖아.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잖아. 만박 출제라 그랬었고 했잖아요.
대신에 개인적 동양 전통도 예상 가는 반론 재반박 나오면 이거 주목하라는 거 써먹으시라고.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1번 2번 머리 긁적하다가 잠깐만 써먹어. 예상 가는 변반복? 맞네. 역시 이걸 정답으로 한다 그랬었는데 보다 훨씬 더 일관된 문제풀이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뭔 시험을 개떡으로 이렇게 냈냐. 내 해석이야. 현우 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세무조사 받으니까 피곤하다. 9,000명인데 했지만 그럼 밥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현우 쌤이 뭐라 그랬냐. 개떡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6구 수능이 독립시행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일관성이야. 일관성 보이잖아. 상관은 반론 재반박 구조로 일관성 있게 문제 내잖아. 자, 직업인데. 자, 기억의 논박 구조를 보시면 잘 보셔야 돼. 반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거죠. 쓰는 민족 주체성 관과 우리가 해결하자. 지금 아까 첫 번째 문제 4번 선의 순서가 바뀐 거죠. 과학에서 정치. 그래서 있는데 정치에서 과학이 아니라 과학에서 정치로 나가야 되는 이력을 저기서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네. 확신했었어야 되니까 얘네는. 그때는 청나라 정부가 문제였으니까. 그러니까 못한 전통적인 가치 없었던 거죠. 논박구조와 니은의 논박구조를 찾아야 돼. 동반하는 근대 주체 정립에 동의했다. 기반을 둔 신문화 달성에 동의했다. 얘는 전통을 뭐 했어? 부정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하기 힘들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근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 기점들이 있어. 내가 중국 역사까지는 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까지는 여러 정책이었잖아요. 을 했잖아. 그러면서 이때의 주체가 누구였다는 거야? 전부 다 정부 주체였다. 그래 처맞았잖아. 청일 전쟁으로 야 일본 조선보다 더 아래 것들로 보던 거야. 청일 전쟁으로 났으니 야 이 새끼들 문제 있나? 이렇게 해서 2단으로 넘어갔잖아. 그럼 이 대한 이게 싸그리 작작 문제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플러스 전통을 전부 다 부정하는 입장으로 갔을 거라는 거야. 너무나 강했고 그 서구를 받아도 강했고 그러니 이렇게가 뭐니? 야 아닌 것 같다. 왜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1차 세계 어머나 서양도 문제가 있네. 즉 과학 기술은 발달한 건 알겠는데 왜 전쟁이 터졌을까? 그럼 철학은 이렇게 찾았지만 얘네는 야 동양 전통도 우리는 추가해가지고 재구성을 하자. 이렇게 후대학자들이 보완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야? 알아서 없어지고 알아서 떠내려가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도 거야. 청일 기대전 패착을 보면서 대하게 봤었는데 자 보셔야 돼. 후보는 그럴 수 있는데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서양의 내맡겨 아니면 고유 그 다음에 재구성하자 그랬어. 고유 재구 중심이라는 생각에 반대했다. 특히 뭐라고? 주체 인식의 중거가 철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읽혔거든요. 맞죠?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주어. 생각의 무슨 얘기야?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다라고 주장한 거잖아. 그대로 써보자. 과학적 방법에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하고 있죠. 동양 전통을 보자 그랬고 이때까지는 뭐라 그랬어? 과학적 방법에 근거해서 철학도 보자 그랬었잖아. 맞잖아. 즉 어떻게 과학 및 과학적 방법에 근거해서 철학을 만들자 그랬잖아. 까지 갔던 거고. 근데 여기까지에서는 그렇죠. 과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지문이 꽤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 지문에서 어떻게 극복해가에 대한 방법들을 또 생각보다 쉽게 내줬어요. 그런데 원어 가지고 여러분이 터졌던 것 같은데 1번 선지부터 볼게. 가히 상승부를 반감하는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다. 있죠. 잠깐만 다시 한번 유도 찬성 승부에서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였다? 왜죠? 다시 한번 피해서 문화 개념에 더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 개선이죠. 화를 서양으로 본다면 2번 선지 봐봐. 정부가 서양에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다? 잘 보셔야 돼. 경제 발전이 목표죠. 서양이 꼭 반대했어 아니면 수용하면서도 쓸게요 여기는. 하지만 뭐가 없어? 확신이 지금 없는 상태야. 설득이 됐지만 확신이 없는 거야. 근데 얘들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첫 번째 뭐로 봤어? 너 반역이야. 권력력이야. 맞니? 그걸 해결했었어요. 즉 가신점의 개인의 권력력. 그걸 해결한 서양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제가 서양에 대한 확신은 뚜렷하진 않더라도 그렇다고 쳐도 보기를 보자. 목적이야. 확신을 주기 위함이야. 그렇지.
실적은 되게 뚜렷한데 이런 유형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제 문제풀이의 설명이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자, 한성순보를 발간했을 때 취지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대하는 것 같아? 완전 반대죠. 사람들은 개화에 대해 있는 상태야. 뭐도 없어. 부말할 필요도 아예 없지. 설득 작업부터 한 거예요, 얘네는. 그런데 보기는 뭐의 작업이야? 설득돼 있다니까. 보기는 뭐야? 확신의 작업. 단계를 나누고. 보기는 당연히 이쪽이 다르죠. 취지가 다르죠. 취지 부합한다 그랬는데 친구들은 되게 신기하게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느낄지 모르는데 그냥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문제야. 왜냐면 큰 그림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기술적으로 선지 판단할 건데 일단 친구들한테 의견들을 한번 좀 받아볼게요. 여러분 생각